아즈테카는 아주 거대한 문명이었죠. 전에도 제가 인신공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3일 동안 8만 명을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인구가 많은 그런 제국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즈테카가 멸망할 때 이 스페인이 데리고 간 군대는 고작해야 수백 명 단위였다라는 거죠. 자, 수백 명과 수만 명이 싸운다고 했을 때 어째서 아즈테카가 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코르테즈가 처음 이제 멕시코에 상륙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깨찰코아틀이라는 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깃털 달린 뱀 깨찰코아틀의 신화에 따르면 동쪽으로 이제 사라져버린 이후에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코르테즈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코르테즈와 그 일행들의 하얀색 피부, 근데 깨찰코아틀이 마침 상징하는 색깔이 하얀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찰코아틀이 돌아오셨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르테즈 일행은 환대를 받았고, 당시 아즈테카의 왕이었던 이 목테수마 왕은 코르테즈를 환영하는 행사를 펼침과 동시에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게 되는데, 이때 코르테즈에게 입힌 예복도 이 깨찰코아틀의 예복이었다라는 거죠. 실제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 나중에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그런 믿음이 이 스페인 군대에게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즈테카 민족이 바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깨찰코아틀의 신화와 엮여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관점이 사실이든지 간에 일단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테수마 왕도 그들을 환영을 했고요. 그때 이제 황금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황금을 바꿔서 고마워 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황금을 주다니, 황금이 더 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해서 목테수마를 그 자리에서 이제 포로로 잡았다라는 거죠. 이 목테수마가 붙잡히고 나서 아즈테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즈테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이 코르테즈와 스페인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불쌍한 목테수마는 코르테즈에게 잘해주려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 목테수마라는 뜻이 이제 화난 군주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만 봐서는 화를 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좀 순진하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왕이 코르테즈를 쫓아내게 되고, 이 코르테즈와 스페인 군대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주변 부족들과 연합을 한 이 스페인 군대는 결국에 아즈테카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코르테즈가 상륙한 이후로부터 이 아즈테카가 멸망할 때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마 몇몇 분들은 정말 단기간 안에 이 상황이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스페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한 정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규모의 스페인 군대, 물론 주변 부족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 커다란 아즈테카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원인은 역시나 질병이죠.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천연두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아즈테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항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연두로 인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인구의 대다수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코르테즈와 스페인 군대를 쫓아냈던 왕 역시 천연두로 인해서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떤 무기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아즈테카는 그래봤자 이제 돌 또는 옵시디언이라고 부르는 흑요석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데 반해서 스페인 군대는 좀 더 성능이 좋은 칼, 이때 총도 있었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말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아즈텍에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타고 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위력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총은 생각보다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은 사실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이때 아즈테카를 멸망하는 시기에도 총은 그다지 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이 발사될 때 그 엄청난 소리, 이거에 처음에 아즈테카에게 많이 놀랐죠. 하지만 실제로 더 영향을 끼친 거는 말과 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또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제국의 내분과 관련된 거겠죠. 느슨한 연맹체라고는 하지만 포로를 맨날 잡아간다는 점, 그 다음에 공물을 계속 바쳐야 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들이 이제 스페인이 침략을 해왔을 때 아즈테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스페인에게 협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군대는 고작 몇백 명이었지만 그런 부족들과 연합을 하면서 사실상
사실상 머릿수로는 아즈테카하고 비슷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즈테카라는 거대한 문명은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원주민 같은 머리를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4편에 걸쳐서 아즈테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간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셨다니 아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자, 혹시나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